배움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삼각함수의 정의로부터 삼각함수의 공식들을 하나씩 유도해 볼 거예요. 공식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무작정 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들은 서로 따로 떨어진 독립적인 공식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교하게 세워진 도미노처럼 아주 단순한 원리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도미노 효과를 여러분 눈앞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미노 여정 화면으로 쓱 한번 보실까요? 모두 6개의 도미노에 모두 중요하게 사용되는 공식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먼저 삼각함수가 단위원 위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제곱 공식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공식의 뼈대가 되는 덧셈 공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덧셈 공식으로부터 합성 공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어 곱을 덧셈으로 바꾸는 곱 합공식을 살펴보고 그 다음은 반각 공식, 마지막으로 배각 공식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 6개의 도미노 중에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제곱 공식과 덧셈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공식들은 이 두 공식으로부터 차례대로 유도되기 때문에 이 두 도미노 위에 새겨진 공식이 전체 여정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삼각함수에서 출발합니다. 삼각함수를 다시 상기해 봅시다. 삼각함수는 단위원 위에서 각이 회전하면서 만든 점을 쓱 읽어내는 아주 직관적인 도구였죠. 점피의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 좌표의 비율, x분의 y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정의로부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단순한 정의를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특별한 방정식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말 논리적이고 단순하니까 편하게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도미노에 적혀 있는 공식, 바로 제곱 공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식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입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유도해 볼게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죠. 익숙한 피타고라스 정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복습했던 내용에 따르면 회전한 점의 좌표는 x가 코사인 세타, y가 사인 세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에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다가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를 넣으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아름다운 식이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 식이 수학 전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은 삼각함수 계산은 물론이고 미적분 파동, 포리의 해석, 물리학, 공학까지 정말 수학 곳곳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둘은 진짜 그냥 거저먹기예요. 방금 만든 그 기본 공식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싹 나눠보실래요? 그러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알아서 떨어집니다. 반대로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요. 코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코시컨트 제곱 세타이죠. 외우지 않아도 바로 머리에 새겨지죠. 삼각함수의 역수함수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역수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제곱 공식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제를 통해 살펴봅시다. 특정한 삼각함수의 값을 알고 있다면 굳이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삼각비를 따지지 않아도 회전한 점의 좌표를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전이라는 것은 결국 점의 좌표가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삼각함수의 각은 더 이상 예각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탄젠트 세타가 루트 2일 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삼각함수 항등식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를 사용합니다. 문제에서 탄젠트 세타가 루트 2이므로 시컨트 제곱 세타는 1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고 루트 2의 제곱은 2이므로 결국 시컨트 제곱 세타는 3이 됩니다.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합니다. 먼저 시컨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코사인은 시컨트의 역수이므로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이제 사인 세타를 구해보겠습니다. 탄젠트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눈 값이므로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루트 2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고 분모를 유리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가 루트 2로 양수라는 사실을 반영한 해를 구해야 합니다. 탄젠트 세타가 양수가 되는 곳은 1사분면과 3사분면뿐이고 여기서는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습니다. 따라서 제1사분면에 있으면 코사인과 사인은 양수이므로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6이고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제3사분면에 있으면 코사인과 사인은 음수이므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탄젠트 하나만 알고 있어도 삼각함수의 기본 항등식을 이용하여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모두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도미노로 이제 가장 중요한 뼈대, 바로 덧셈 공식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아하하고 전구가 번쩍 켜져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 덧셈 공식들이야말로 삼각함수 전체 시스템의 잠금을 확 풀어버리는 진짜 마스터키거든요. 눈 크게 뜨고 한번 봐주세요. 바로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의 각의 덧셈 공식입니다. 두 각이 더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분해하고 다시 연결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신기한 식이죠. 그런데 사실 이 공식은 앞으로 우리가 쌓아 올릴 모든 삼각함수 공식들의 가장 튼튼한 기둥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합성 공식도, 곱합 공식도, 반각 공식도, 백악 공식도 결국 이 덧셈 공식으로부터 파생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공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기하학을 이용하여 유도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의 핵심은 같은 길이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먼저 기준선 OX부터 시작합니다. 동경 OI가 이루는 각을 알파, 동경 OX를 기준으로 동경 OG가 이루는 각을 베타라 둡니다. 이 베타의 크기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고 하겠습니다. 알파는 기하학적인 도형이 그려지는 범위가 되어야 하지만 이후 베타에 적용하는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알파에 적용하면 되므로 최종적으로 알파는 임의의 실수가 됩니다. 그리고 선 위에 점들을 잡아서 직각삼각형들을 만들어 길이를 계산합니다. 먼저 길이가 1인 점 A를 반직선 OG 위에 잡습니다. 그 다음 점 A에서 반직선 OI 위에 내린 수선의 발을 점 C라 둡니다. 점 C에서 반직선 OX에 내린 수선의 발은 점 D라 두고 또한 점 A에서 반직선 OX에 내린 수선의 발을 점 B라 둡니다. 마지막으로 점 C에서 선분 AB 위에 내린 수선의 발은 점 E라 둡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 ABO에서 점 O에 대한 각은 알파 더하기 베타이고 빗변의 길이가 1, 2이므로 선분 AB의 길이는 바로 4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그림에서 각 알파가 두 개 있는데 그 두 각이 같은 이유는 막곡지각을 하고 있는 두 직각삼각형이 닮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B를 잘 보면 두 부분의 길이의 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AE와 CD의 합입니다. 이제 각각의 길이를 읽어봅시다. 먼저 OC의 길이는 코사인 베타입니다. 왜냐하면 반지름이 1인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베타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사인 베타를 세로 방향으로 투영하면 AE가 됩니다. 세로 방향 비율이 4인 알파이므로 AE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4인 베타가 됩니다. 다음으로 CD를 봅시다. 4인 알파만큼 올라간 높이를 가로 방향으로 코사인 베타 비율만큼 이동한 것이 CD이므로 CD는 4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됩니다.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인 4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4인 베타 더하기 4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됩니다. 이제 코사인 공식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로 길이를 읽어봅니다. 선분 OB의 길이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는 OD에서 CE를 뺀 길이로도 표현됩니다. 먼저 OD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입니다. 그리고 CE는 사인 알파 곱하기 4인 베타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빼기 4인 알파 곱하기 4인 베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베타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 덧셈 공식을 기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삼각함수의 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분의 파이를 넘는 각, 즉 제2사분면의 각에 대해서도 같은 공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 이하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베타를 2분의 파이와 또 다른 각의 합으로 나눕니다. 즉 베타를 직각 하나와 새로운 각 베타 프라임으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 프라임의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삼각함수의 성질을 사용합니다. 각의 2분의 파이를 더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뀐다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식 전체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프라임으로 변합니다. 이제 앞에서 이미 증명했던 코사인 덧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프라임 빼기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프라임의 형태가 됩니다. 다음으로 베타 프라임을 다시 원래의 베타로 바꾸어 정리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베타 프라임은 4인 베타가 되고 사인 베타 프라임은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가 됩니다. 이 값을 대입하면 결국 사인 베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은 제2사분면의 각에 대해서도 덧셈 공식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베타가 0과 파이 사이에 있을 때만 덧셈 공식을 증명했죠. 그럼 베타가 파이를 넘으면 어떡하지? 음수각이면 공식이 깨지는 건 아닐까? 이 질문까지 해결해야 진짜 완성입니다. 핵심은 바로 삼각함수의 주기성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각의 2파이를 더하거나 빼도 값이 변하지 않죠. 즉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2k파이,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2k파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각이 너무 크거나 음수여도 우리는 기준 구간으로 다시 옮겨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타가 파이를 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베타에서 파이를 빼서 0과 파이 사이의 각으로 옮겨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파이는 주기 이동이 아닙니다. 2파이가 아니라 파이만 이동하면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특히 베타가 정확히 파이인 경우는 주기성 때문이 아니라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사인 파이는 0이라는 삼각함수의 고유한 값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음수각인 경우입니다. 베타가 음수이면 2파이를 더해서 기준 구간으로 옮깁니다. 2파이는 완전한 한 바퀴 회전이므로 삼각함수 값이 그대로 유지되죠. 따라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플러스 2파이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2파이 플러스 베타로 바뀝니다. 결국 모든 경우는 우리가 이미 증명했던 기본 구간의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실수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즉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은 특정한 경우만 맞는 공식이 아니라 모든 실수각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완전한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덧셈 공식을 이용하여 탄젠트의 덧셈 공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탄젠트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눈 값이므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눈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증명한 사인 덧셈 공식과 코사인 덧셈 공식을 각각 대입합니다. 그러면 분자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 분모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분자와 분모를 모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 나누기 코사인 알파는 탄젠트 알파가 되고 사인 베타 나누기 코사인 베타는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따라서 식 전체가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나누기 1 빼기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의 형태로 정리됩니다. 보이시죠? 삼각함수 공식들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공식들이 아니라 하나의 핵심 공식으로부터 도미노처럼 차례대로 연결되며 파생된다는 것을요. 자, 이제 방금 배운 덧셈 공식이 실제 계산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인 75도를 계산해 볼게요. 75도는 우리가 값을 정확히 알고 있는 45도와 30도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인 75도를 사인 45도 더하기 30도로 바꾸고 여기에 사인 덧셈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45도 코사인 30도 더하기 코사인 45도 사인 30도 이렇게 분해됩니다. 이제 특수각 값을 차례대로 넣어보죠. 사인 45도와 코사인 45도는 둘 다 1 나누기 루트 2, 코사인 30도는 루트 3 나누기 2, 사인 30도는 2분의 1입니다.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사인 75도는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라는 정확한 값을 얻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코사인 15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5도는 45도에서 30도를 뺀 각이죠. 그래서 코사인 빼기 공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빼기 공식은 코사인의 짝함수 성질과 사인의 홀함수 성질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코사인 45도, 코사인 30도 더하기 사인 45도, 사인 30도 이렇게 전개되고 마찬가지로 특수각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나옵니다. 사인 75도와 코사인 15도의 값이 서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사인 세타와 코사인 90도 빼기 세타가 항상 같다는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과도 연결됩니다. 이어서 삼각함수 공식 2를 봐주세요.